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본 긴급한 질문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외협력 담당관을 합병 공무원으로 하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회의규칙 82조 2에 의해서 세종시 의회에서는 어떤 절차도 위반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4기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비방형 금빛 프로젝트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민 통화과천 사업이 중단되고 전체 과제가 41개에서 21개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원에 해당하는 통화과천 사업의 투입된 재정이 사실상 매몰되거나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이것을 정상 추진으로 보십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큰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정상으로 분류를 한 것은 테스트로 YL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분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문화수도 세종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글문화수도 세종건립공약 역시 정상 추진으로 분류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초 한글사관학교, 한글한류산업진흥원, 세종마루 등을 아우르는 거대한 사업이었던 한글문화단체 핵심 계획은 그 첫 관문인 타당성 조사 용역비조차 3년째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2027년에는 3,079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예산 투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면밀한 검토 없이 무모하게 계획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이라 표기된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십니까? 한글문화도시 사업도 저희가 매년 전학사업을 경영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고 있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 과정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국비 확보로 지금 내년도 국비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공약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세종시의 미래 행정적 숙제와 재정적 부담을 남기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시설 유지 보수 비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각종시설 유지 보수비 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은 총 몇 개이며 또 이 시설들의 연간 유지 보수비로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서면으로. 네, 2025년 위탁 관리비만 해도 1,973억 원이고요. 2030년에는 약 500억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시설들만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사기 공약에는 신규 시설을 더 짓겠다는 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사기 공약은 겉모습만 급급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의 막대한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약 사업들을 기획하실 당시는 완공 이후 매년 발생할 연간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전 계획을 수립하셨어야만 됐지만 그것들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당초 12 부담이 영원인 것처럼 보고되었다가 이제 와서 12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외에 이 대규모 시설을 365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간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는 얼마이며 또한 LH가 아닌 우리 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600억 정도 LH에 하는 게 있습니다. 네, LH가 친환경 종합타운 구성을 위해 납부한 1,660억 원은 명백한 목적성 제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대부분인 약 1,464억 원이 사업 자체에 즉시 투입되지 않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되었습니다. 심지어 발생한 이자까지 사업에 쓰지 않고 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이 아니라 시에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짚어드리면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을 위해 LH로부터 받은 목적성 자금이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되었고 세종시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이 사업비를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이 아닌 다른 일반 회계의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친환경 종합타운의 사업비가 부족해져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을까요?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재정 운영 원칙과 기준 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은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상황 일정에 따라서 상황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건설의 투입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본 사업이 정상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H가 준 1,660원은 명백한 목적성 제한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확충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확충에 관련하여 이미 금강변의 36홀 수질보고센터의 9월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이와 별개로 시민 모두의 공간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파밀리온 구역의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원 외곽에 기존 9홀과 합쳐 총 45홀 규모의 중앙공원을 파크 골프장화하는 계획입니다. 공원 한복판에 36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일반 이용객의 동선이 끊기고 공원이 두 쪽으로 갈라져 단절될 수 있으며 산책로 이용 시에 파크골프 이용객과 마찰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유사 사례로 천안시 도솔공원은 공원의 일부를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했다가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폭증하여 다시 공원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기존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산시 또한 낙동강 하부 둔치에 산락 화명생태공원의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려던 계획도 30여 개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세종중앙공원 파밀리온 구역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장난뜰 생태지역과 바로 맞닿고 있습니다.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제초제, 비료 사용이 인접한 민감한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세종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시의 명백한 실패 사례 갈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이 매우 큰 중앙공원 핵심 구역 내 파크골프장 구성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앙공원의 파크골프장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또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하나의 어떤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구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백한 세계사회 갈등을 인지하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대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총 사업비 398억 원 규모의 국제적으로 도시 박람회를 2024년 추경 및 본예산에 상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10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박람회가 불과 2년을 앞두고도 명확한 준비나 대책이 제시되지 못해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 건전성의 문제 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예산 역시 정부 안에는 편성되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삭감되었습니다. 시의회와 국회 문턱을 모두 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2025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개정의 자율편성 사업으로 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능력비를 12 3억 원과 균투계획 3억 원, 매칭 사업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296억 원 규모의 사실상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및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중장기 계획으로 되살리는 것은 편법적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주택계획을 통해서 국회로 50%에 반영해서 지금 기본계획 설계 정책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차별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준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투자심사나 재정령 평가를 설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재정이 투입될지도 검토된 사항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다. 지금은 정책용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집특계획의 세종 개정 자율 편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개정의 자율 편성 사업은 기재부에서 기본 한도를 주고 시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시의 다른 필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시장님 성장 기반이 되는 예산은 지방채를 없더라도 시장님께서는 키워줘야 한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용, 지식산업센터, 스마트 상단 기반 시설 등을 성장 기반 사업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언론 브리핑에서 인정하셨다시피 우리 시 채무 비율은 이미 18.53%로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이미 지방채를 한도 가까이 끌어다 써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방식인 지방채를 또 발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를 바라보는 선택적 시각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도 많이 말씀이시지만 지금 재정 사항이 국가적으로 그렇고 지방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정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하나의 어떤 재정 수단, 재정 조달의 어떤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택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지방채도 우리관리 지자체 기준에 맞게 범위 내에서 세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광역지자체 단체에서 명백한 상위권의 수준에 있고 법적 기준선만 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416억 원 전용에 대해 빛이 아니라고 반박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 그대로의 비상금 성격의 자금입니다. 이 기금은 명백히 보건 의무와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빚이 아닌데 왜 이자를 내며 빚이 아닌데 왜 갚아야 하겠습니까? 당장 2026년에는 이 기금 상한에만 1,200억 이상이 도래합니다. 지역 개발 기금과 정부 공자 기금 차이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채무 규모는 1조 원 턱 밑에 육박합니다. 이는 당장의 필요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든 이유는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 어려운 상황에서 여유 자금을 안정화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이 초벌되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이런 자금이 아니라 지금 최근 연정 관계에서
안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동안 잘 재정이 우리가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물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되겠지만 최대한 안정한 기준을 활용해서 재정을 적절히 하려고 한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외탁금의 지금 상환의 규모가 2조 넘는다는 것은 참 저희가 확인이 잘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2031년까지 했을 때는 한 상환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시험 규모는 1조 원 턱 밑에 육박합니다. 지방세 발행의 주된 원인을 시장님께서는 부동산 의존형, 세입 구조의 붕괴 등 세입 감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수 부족도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정 사기 공약 이익 재원 중 12 부담률이 74%에 달하며 특히 임기 후인 2027년에만 6천억 원 가까운 재정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세수 부족이 아니라 시장님의 무리한 공약 사업 추진과 재정 계획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공약 사업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막대한 목표 사업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지만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단계별로 후반기에 많이 올리는 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확보율이 후반기에 올리는 그런 규모가 큰 사업들이 모여 있고 또 연차별로 계속 공약 변경이나 조정을 하다 보면 예산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연차별로 예산 규모 안에서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지어드는 그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는 약 1조 2천억 정도 드는데요. 추후에는 1조 9천억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님 임기 만료 이후에는 7천억 정도의 부채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736억 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시면서도 오히려 재난예비비를 2024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후 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까지 기초로 돌려가며 시급하지 않은 공약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실까요? 예비비와 지금 비교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공약을 위한 어떤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의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진행했다.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공약은 어쨌든 최대한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니페스토 절차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시민을 들여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계속 그 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하면서 거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종시가 33개의 공약 변경으로 전국 시도 지자체 중에서 높은 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브리핑에서도 세출 주정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부세 증액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외부 요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 스스로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026년부터 시작되는 1,200억 원의 기금 상환 계획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최근 3년간 그 예산편의 과정에서 다양한 그 부분을 뼈를 깎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적인 어떤 방법까지 동원해서 여러 가지 정상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려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기술 해결할 때를 만들어서 세입과 세출, 분야별로, 아까 공무니까 영역사, 다 영역별로 다 지출 조정을 다 가능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집행부도 상당히 좀 문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떤 세출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부적인 말고도 외부적인 일에 대해서 교육시 학교에 대해서 특히 또 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시장님께서도 세종시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교부세를 더 받아야 한다는 요청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들은 모두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 선택에서 비롯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교부세 증액과 같은 외부 요인에 기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아닌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님 계획 취재를 들으면서 재정 어려운 상황에서 공약과 연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약도 약속이고 실 하나의 어떤 큰 틀의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 약속시키기 위한 이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양하게 세입 증대와 지출 보조 또 외부적으로 제도 개선 또 교육시 확보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한번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갑작스러운 답변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육성 지원 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환경부연기금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기금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기금 미설치와 제도 미비의 이유로 늘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시가 변명처럼 내세우는 그 재정상의 어려움이야말로 시장님의 무분별한 공약사업 추진과 잘못된 예산 운용이 초래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시의 문제는 재정 여건이 아니라 시장님의 정책 우선순위가 시민의 삶과 안전이 아닌 지속 불가능한 공약 이행에 맞춰진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무리한 공약 이행은 우리 시의 재정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재난예비비와 재난관리 구호기금까지 삭감하고 빚으로 돌려가면서 736억 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416억 원을 전용하여 빚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당장 2026년부터 1,200억 원이 넘는 상한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불효불급한 예산의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 위기라면서도 일회성 축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재정 악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성장 기반과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의 예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겠다며 지속 불가능한 빚을 또 내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모순입니다. 지금은 사업 확장이 추진이 아닌 재정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재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부 요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장님 스스로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이야기하고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실성 없는 공약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효불급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약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삭감해야 합니다. 둘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고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도래하는 막대한 기금과 채무 상환을 위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약이 아닌 시민의 민생과 안전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미래 자원을 담보로 시장의 지적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적이고 적절한 재정 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